안녕하세요. 자, 2018년도 제2회 전기기사 기출문제 전력공학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21번 문제는 1kWh를 열량으로 환산하면 약 몇 킬로칼로리가 되는가?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단위 환산이 있는데 자, 1줄은 0.24 칼로리다라고 하는 단위 환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주어진 게 뭡니까? 1kWh죠? 예, 그러면 1kWh가 있는데 자, 이때 와트는요. 자, 우리 와트라고 하는 단위가 있죠? 자, 요 와트는 전력의 단위인데요. 얘는 줄 퍼 세크를 줄인 겁니다. 그리고 1 hour, 1시간은 몇 초다? 3600초다. 요 정도는 상식입니다. 그러면 자, 이걸 단위 환산하면 1kg. 자, 얘는 뭐다? 줄 퍼 세크 곱하기 요게 아우어입니다. 아우어는 몇 초? 3600초. 그러면 뭐가 지워집니까? 이렇게 세크가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얘는 몇이 나와요? 3600kJ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3600kJ니까 여기다 몇을 곱하면 자, 곱하기 0.24를 하면 요게 결국에 뭐다? 예, 칼로리가 나와요. 그럼 요거 864 예, 킬로칼로리다. 자, 그러면 요 864 킬로칼로리에서 요 4칼로리를 제로로 만듭니다. 저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열 손실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저희가 요 단위 환산 식을 원리 원칙대로 따지면 소수점을 저희가 생략을 했기 때문에 그 소수점 이게 0.24가 아니라 0.23 얼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올림했기 때문에 여기가 4kcal가 나오는 거지. 그거 반올림 안 하면 예, 860 딱 떨어지게끔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예, 4번에 있다. 자, 요 문제는 우리 흔히 말하는 전기 응용, 그 다음에 저희 전력공학 또는 나중에 실기 같은 데서 나오는 기초적인 단위 환산 문제입니다. 뭐 이건 기능사에서도 솔직히 뭐 말씀드리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860이다 이렇게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 쪽으로 되게 이제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저는 그냥 1kWh는 860kcal다 그냥 외우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실기 때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풀어드리긴 했지만 그냥 문제답식으로 단위 환산을 외워버리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22번. 자, 22.9kV Y 결선된 자가 수전 설비의 계기형 변압기 2차 측.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계기형 변압기죠. 자, 우리 계기형 변압기라는 건 뭐다? PT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요거 2차 측 전압 몇 볼트? 110볼트고요. 그 다음에 계기형 변류기 CT가 있습니다. 얘는 2차 측 전압 5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점검시라는 게 있죠. 점검시. 자, 얘와 얘가 있는데 얘도 점검시, 얘도 점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CT는 점검시 2차 측을 뭐한다? 예, 단락시킨다라고 하고요. PT는 2차 측을 뭐한다? 개방시킨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기형 변성기는 계기형 변압기와 계기형 변류기 PTCT가 있고 자, 2차 측 전압은 변압기는 몇이다? 110V 점검시 개방. 그 다음에 계기형 변류기는 뭐다? 5A 점검시 단락이다. 자, 이렇게 같이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기본 상식에 대한 문제고 이런 것들은 실기까지도 같이 넘어가니까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순저항이 부하, 예, 부하 전력이 P, 전압이 E, 선로의 길이가 L, 그 다음에 고유저항이 ρ, 그 다음에 단상 2선식.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단상 2선식입니다. 선이 두 가닥이죠. 그러면 단상 2선식, 2와이어. 자, 이때 손실을 Q. 자, 원래 손실을 뭐로 적어요? PL로 적죠. 자, 이때 전선의 단면적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요 문제는 되게 어려운 듯한 문제의 개념인데 우리가 요걸 좀 쉽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전력 손실에 대한 식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전력 손실 제가 옆에서 적어 볼게요. PL은 I 자승 R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자, 요 I는 단상 2선식이죠. 그러면 전력 P는 뭐다? 예, VI 무슨 세타? 코사인 세타. 에서 자, 무슨 저항? 순저항입니다. 순저항. 자, 순저항.
즉 R만의 부하라는 거죠. 그러면 R만의 부하면 역률은 몇입니까? 예, 요놈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자 얘는 뭐가 됩니까? 예, 바로 전류 I는 2 코사인 요놈이 1이니까 그냥 1이라고 적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예, P 요놈의 자승에 자 요 저항은 로의 예, 단면적분의 L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상 2선식이죠. 그러면 2선식이니까 선이 두 가닥이니까 예, 이놈에 대한 손실도 몇 배가 돼야 돼요? 2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몇?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2, 여기 2.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적으면 자 2배의 자 2의 제곱 그리고 P의 제곱 곱하기 로의 단면적분의 L이 되고 요 P를 여기서 뭐로 적었습니까? Q로 적었죠? 그러면 여기가 Q. 그러면 따라서 내가 원하는 뭐는 A는 자 요놈과 요놈 자리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예, Q 2의 자승 그 다음에 2배의 로의 그리고 L 그리고 P 요놈의 제곱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요놈과 같은 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2가 있는 거 예, 요거랑 요거 있네요. 맞죠? 두 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디의 제곱? 2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럼 2의 제곱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럼 답은 요거가 되겠네요. 그러면 10의 6승은 왜 나온 겁니까? 자 요게 단위가 뭐예요? 메타죠. 그러면 얘를 뭐로? 예, 뭐로 바꾸려고 하면 미리 스퀘어로 바꾸려고 그러면 맞죠?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요 제곱이죠. 메타 제곱이죠. 메타가 아니라 길이가 아니니까 메타 제곱이고 미리 스퀘어로 바꾸려고 그러면 곱하기 몇? 10의 6승을 해줘야 돼요. 왜? 단위 환산해서 우리는 1m는 몇 밀입니까? 예, 1000ml가 되죠. 10의 3승. 맞죠? 그러면 요거 좌변과 우변 제곱할 수 있어요. 그러면 1 제곱메타는 10의 3승의 제곱이니까 10의 6승 미리의 제곱이다. 미리 스퀘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10의 6승을 곱해주는 거죠. 뭐 솔직히 이 부분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별로 고려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보기 4개가 다 같기 때문에. 그럼 포인트는 바로 뭐였다? 여기가 2가 들어가고 여기가 제곱이 들어가는 요 포인트를 찾는 거죠. 공식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력 손실에 대한 식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순저항 그리고 단상 이선식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12개 그냥 훅 넘어가죠. 제가 볼 때 요 정도 수준이면 한 15개 정도의 수준, 좀 어려운 수준입니다. 맞춰주면 개수가 확 올라가고 틀려도 뭐 그렇게까지 막 뭐 이게 대세를 거스릴 만한 그런 형태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맞출 수는 있는 그런 상태의 문제다. 자, 답은 2번이 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다음 문제. 자, 동작 전류가 크기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지는 거. 반비례 관계네요. 크기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게 되는 특성. 요거를 우리는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반비례. 이러한 반비례는 뭐다? 예. 이러한 특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전류고 여기가 시간이다라고 하면 전류가 클수록 시간이 짧아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형태.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반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잠깐만 볼게요. 자, 이 표는 저희가 뭐 표라기보다 이제 그래프죠. 그래프는 한번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우리가 정한시, 순한시, 반한시, 반한시성 정한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의외로 시험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1번이 뭡니까? 1번은 정한시입니다. 예. 동작 전류와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 이후에 동작되는 거를 우리는 정한시라고 하고 2번을 순한시라고 합니다. 자, 동작 전류와 상관없이 짧은 시간이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동작되는 거. 바로 동작되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순한시. 그 다음에 반한시는 전류가 크면 빠르게, 전류가 작으면 천천히.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3번에 있는 게 반한시. 그쵸? 그 다음에 반한식성 정한시는 전류가 클수록 빨리 동작되긴 하지만 이게 이제 빨리 동작되는 시간이 너무 빠르면 안 되기 때문에 걔를 일정한 시간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한식성 정한시는 정한시 특성과 반한시 특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일정 시간 이후로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즉 바로바로 동작되는 게 아니라 전류가 크다고 해서 바로 동작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작되게끔. 그래서 반환시성 정환시 요게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고요. 요게 제일 잘 나와요. 그리고 요 반환시에 대한 이번 요 문제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예, 3번에 있다. 왜? 반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그림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제가 솔직히 답만 찍고 넘어가는 거 되게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혼자 관연도 공부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들어놓고서 시험장 갔을 때 만약에 문제가 지금처럼 반환시가 나오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반환시성 정환시가 제일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같이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소호 리액터를 송전계통해서 자, 소호 리액터 접지가 나옵니다. 맞죠? 예. 지락전류를 소멸시킨다라고 나와있죠? 자, 그러면 소호 리액터 하면 무슨 공진? 병렬 공진이죠. 자, 이거는 이제 직접 접지 계통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 중 하나인데 좀 비용이 많이 절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쓰지 않고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쪽으로 할까요? 이렇게 접지합니다. A, B, C.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직접 접지 방식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대지랑 붙여버립니다. 직접 접지 방식. 자, 이때 요 직접 접지 방식을 다른 말로 유효 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지락이 되죠. 자, 한 선이 이렇게 지락이 됩니다. 그래서 지락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류는 자, 여기 하나가 뭐가 있냐면 C가 있죠. 정전 용량 C. C가 있는데 요 지락 전류는 정전 용량 C로 하나가 가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로 간다? 바로 요 중성선 있죠? 직접 접지되어 있는 중성선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는 임피던스가 있고 여기는 임피던스가 없으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의 전류는 요 전류로 흐릅니다. 그럼 이때의 지락 전류는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겠죠. 맞죠? 그래서 직접 접지 방식은 지락 전류가 굉장히 큽니다. 지락 전류가 크다 보니까 고장 전류가 크다 보니까 보호 계정기의 동작이 보다 더 명확하게 반영이 되는 거죠. 동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그리고 전류가 크다 보니까 우리 이 단자 말고 다른 단자 BC 단자에 걸리는 건전상 전이 그걸 대지전압이라고 하는데 그 건전상 전이가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많이 흘러버리니까 낮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장 시 다른 단자 쪽에 걸리는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절연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단절연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 지락 전류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면 고장 전류가 크니까 안정도 면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과도 안정도에서. 그래서 여기다 뭐를 달아요? 이 지락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L을 하나 답니다. 요걸 우리는 소호 리액터 접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때 이 전류는 자, 이 L을 달았을 때 이 전류는 하나는 요렇게 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렇게 갈 수 있는데 자, 요 L과 C에 대한 리액턴스 값을 같게 만들어요. XL과 XC에 대한 리액턴스 값을 같게 만들면 무슨 공진이 됩니까? 병렬 공진이 됩니다. 그러면 병렬 공진이 되면 어드미턴스는 R분지 1 플러스 J에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에서 병렬 공진이 되면 뭐가? 이 부분이 제로가 되니까 자, 이때의 어드미턴스 도와주는 요소는 R분지 1이 되고 얘가 R분지 1이면 임피던스는 뭐다? R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임피던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최소가 되니까 얘는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공진 전류는 뭐가 된다? R분지 V가 되니까 결국에 뭐가 되는 겁니까? 얘도 소가 되는 거죠. 그쵸?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니까. 그쵸? 그러면 결국에 뭐가 된다? 공진 전류가 최소가 되니까 이때의 공진 전류는 LC만 있을 때는 무슨 전류가 된다? 제로인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다? 지락 전류가 되는 거죠. 이게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그래서 무슨 공진이다? 병렬 공진이다. 자, 답은 아주 간단하게 찍어낼 수는 있지만 이런 부연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통에서의 과도한 정도를 굉장히 우수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고장이 났는지를 몰라요. 고장 전류가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아주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6번 동기조상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 동기조상기가 나오면 항상 동기조상기, 동기전동기죠? 자, 이놈이 나오면 항상 뭐와 같이 비교해서 봐라? 예, 전력용 콘덴서와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그 전력용 콘덴서도 무슨 콘덴서요? 직렬 콘덴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린 선로는 R과 L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죠. 도체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 우리가 뭐를 달아요? C를 직렬로 답니다. 이걸 전력용 콘덴서, 직렬 콘덴서라고 하죠. 그래서 뭐를 줄이는 거예요? L에 대한 전압 강화를 상대적으로 줄입니다. 얘를 다음으로 해서. 그래서 마치 R만의 회로처럼 만드는 일종의 뭐다? 직렬 공진을 직렬 공진 특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이제 몇 번이 되느냐 이제 그걸 보셔야 되는데 표를 하나만 볼게요. 제가 일부러 표를 가져왔습니다. 자, 전력용 콘덴서와 동기조상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입니다. 얘는 그쵸? 그러니까 진상이니까 뭐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지상을 보상해 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L 성분을 보상해 주고, 동기조상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V 특성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자, 요 가운데가 뭐다? 예, 1이 되죠? 1. 예, 역률이 1이고. 자, 여기는 자, 우리가 지상과 진상, 그래서 전류를 많이 집어넣으면 진상, 전류를 조금 집어넣으면 지상. 이런 식으로 운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보상, 부족보상이라는 게 있죠. 과보상이 있고, 그때는 C로 운전하는 거고, 자, 여기는 부족보상이라는 게 있죠. 부족보상. 얘는 뭐로? L로 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좌 전류의 값을 증감을 함에 따라서 얘는 L이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어요. 즉 선로 계통이 C가 많다 그러면 얘는 지상으로 돌리면 되는 거고, 선로 계통이 만약에 L이 많다 그러면 진상으로 돌릴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연속 제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얘는 뭐다? 진상밖에 안 되고 뭐다? 불연속이다. 계단적으로, 즉 전원을 끄고 다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증설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운전을 시충전, 다른 말로 시충전, 시송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운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시동 걸 때를 시동 걸어서 운전할 때는 시운전이라는 걸 하죠. 이거는 뭐냐면 처음 초기에 전원을 인가했을 때 C를 달아놓고 인가할 수 있느냐, 아니면 C를 달아놓지 말고 나중에 투입을 시켜야 되느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 전력용 콘덴서는 전력용 콘덴서를 달아놓은 상태로는 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초기에 송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다? 동기 발전기의 자기여자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자기여자 현상은 얘가 진상에 대한 전류가 흐르면, 초기에 진상에 대한 전류가 흐르면 계좌 전류가 계속 증가돼 가지고서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압을 계속 높이는 거죠. 그러면 과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론 시간 때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지만 얘는 가능하다. 왜? 얘는 지상과 진상을 연속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량 증설에 있어서는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원을 꺼버리고, 즉 흔히 말하는 전력용 콘덴서 쪽에 대한 요소를 제거하고 증설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뭐다? 한번 들어가면 증설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전력 손실은 얘는 적고 얘는 크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죠. 자, 가장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건 요 시운전하고 요 역률 개선에 대한 지상과 진상에 관련돼 있는 요소들. 그래서 얘는 진상만 되고 얘는 지상, 진상 둘 다가 가능하고, 얘는 불연속이고 얘는 연속이고, 시운전이 얘는 불가능하지만 얘는 가능하다. 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시운전, 시충전이 불가능하다. 요게 틀린 거죠. 동기조상기의 가장 큰 장점이 되는데 그걸 좀 잘못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7번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큰 손실이 발생되는 거. 그럼 우리 화력발전소에 흔히 말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걸 랭킹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랭킹 사이클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랭킹 사이클을 보면 이 정도는 그냥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일러가 있죠. 보일러는 뭐를 하는 겁니까? 물을 끓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고 그 끓인 물을 습증기, 그 다음에 건조증기, 그 다음에 과열증기로 만드는 곳이 과열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압의 과열 증기를 다시 어디에다가 터빈에다가 쏴주죠. 그러면 그 터빈에 고압, 중압, 저압이 있죠. 그래서 터빈이 돌면서 발전을 하고 그 터빈으로부터 나오는 뭐는 또 증기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복수기로 따라서 이 복수기는 복수기입니다. 물로 바꿔주는 거죠. 복수기는 그 증기를 다시 물로 바꿔줘서 펌핑을 해주는 펌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 부분에서 복수기에서 가장 큰 열 손실이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복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3번에 있다. 아주 간단하게 답을 낼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사이클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열 손실이 큰 데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수기. 왜? 증기를 다시 물로 바꿔주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28번 정전 용량. 요거 좋은 문제 나왔네요.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거. 자, 정전 용량이 0.02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 길이가 173.2km, 선간전압, 요기 중에 선간전압, VL, 이러면 루트 3배의 상전압이죠. 자, 이때 이 주파수가 60Hz일 때 충전전류, 이게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충전전류. 자, 적어 볼게요. 자, IC 충전전류는 뭐분의 뭐? 임피던스분의 전압이다. 그러면 얘는 자, 요거 임피던스인데 요 임피던스는 뭐가 되는 겁니까? C니까 C만 L오니까 오메가 C분의 1. 자, 그리고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선간전압이죠. 선간전압은 결국에 보다 상전압과의 루트 3배 관계니까 상전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V를 뭐로 나눠야 돼요? 자, V를 뭐로? 여기가 2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거니까 자, V를 뭐로 나눠줘야 된다? 루트 3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2로 적을게요. 한 상에 대한 우리 충전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타내면 자, 요 문제의 답은 식을 한번 다시 적어볼까요? 얘는 뭐가 되냐면 오메가 CV고 여기가 루트 3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내항과 외항 곱해주는 번분수입니다. 번분수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넣어보죠. 자, 오메가는 자, 2파이 F가 몇이에요? 60. 그 다음에 C가 몇이에요? 0.01 마이크로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자, 몇 킬로? 173.2 킬로. 되죠? 그 다음에 몇 볼트? 60 킬로볼트 10의 3승. 그리고 얘놈을 뭐로 나눠요?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계산기 찍어주면 돼요.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22.6이죠. 계산기 찍으시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이렇게 좀 나타내 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또 같이 볼게요. 자, 29번 발전 용량이 9,800kW 수력발전소 최대 사용 수량이 10 세제곱미터/세크. 자, 유량이 나왔죠. 자, 요거는 P 발전 용량 즉 킬로와트고요. 그다음에 요게 뭐다? 유량이니까 Q. 자, 이때 유연학차 H는 얼마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이 하나 있습니다. 발전 용량 P는 9.8 QH. 그리고 여기에다 뭐를 곱해줘요? 효율. 첫 번째 뭐다? 터빈의 효율. 그 다음에 발전기의 효율.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얘는 효율은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효율은 없애버리고요. 자, 그러면 구해볼까요? 9.8 곱하기 10 곱하기 H가 몇이다? 요거 단위 킬로와트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딱 봐도 따라서 H는 뭐를 9,800을 뭐로 나눠? 98로 나누면 되죠. 그럼 몇이에요? 100이 나오죠. 답은 몇 번에 있다? 답은 1번에 있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차단기 정격 차단 시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차단기의 정격 차단 시간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단기가 동작이 되겠죠. 서킷 브레이커. 자, 이렇게 통전이 되고 있다가 자, 이 상태에서 사고니 어떤 결상이니 사고니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면 얘가 열리겠죠. 사고가 발생됐든 뭐 단락이든 뭐든 발생되면 열리는데 이때 뭐가 발생해요? 이런 아크가 발생합니다. 아크. 그렇죠? 그래서 이 아크가 제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트립 코일 여자로부터 할 때까지 아크가 제거될 때까지 이거를 소호 시간이라고 합니다. 소호될 때까지. 그래서 트립 코일 여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차단계 동작 원리를 아셔야 돼요. 차단계 동작 원리도 일종의 지렛대 원리와 그 다음에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전자석의 원리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코일에 이러한 차단기 트립 코일에 전원이 인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차단기가 뭐로 바뀌어요? 전자석으로 바뀌면서 지렛대로 연결돼 있는 놈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탈캉 하고 개방이 되는 거죠. 자,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쉽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부하 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거. 자, 요때의 차단 능력이라는 거는 아크 소호입니다. 방금 풀었던 문제와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 아크 소호 능력이 없는 거. 이거를 우리는 개폐기라고 하죠. 자, 개폐기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DS 또는 LBS, 부하 개폐기, LS, 선로 개폐기, 그 다음에 ASS,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이런 애들은 소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차단기가 먼저 차단, 즉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열고 닫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DS, 단로기가 돼야 되는 거죠. 1번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 아크 소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차단 능력이 없는 겁니다.